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이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인 김치는 여러 가지 유익한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짜고 자극적인 맛 때문에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특별한 김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저염김치와 사찰김치입니다. 승민 씨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저염식이 인기를 끌면서 저염김치도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저염김치의 가장 큰 특징은 염도가 높은 젓갈 대신 황태육수나 북어육수, 다시마 우린물 등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김치의 감칠맛을 살리는 동시에 염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찰음식 조리법으로 담근 사찰김치는 오신채라고 불리는 파, 마늘, 부추 등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신 간장이나 된장으로 맛을 내고 설탕 대신 홍시, 사과, 배 등을 넣어서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네, 특히 사찰김치는 김치를 잘 먹지 않는 어린이들이나 외국인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김치로 맛과 건강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TV 더보기.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방송 내용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클릭클립에서는 자연을 모방하고 응용한 과학, 생체 모방 과학에 대한 다양한 클립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을 통해 뉴질랜드의 최첨단 우주과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컴퓨터의 입력 장치 중 하나인 키보드인데요. 키보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셋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 방송도 알찬 과학 이야기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짤막한 클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코너 클릭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클립 영상 준비하셨나요? 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죠. 바로 자연인데요. 자연을 모방하고 응용한 과학, 바로 생체 모방 과학에 대해 다양한 클립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생체 모방 과학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생체 모방 과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 분야인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생체 모방 과학에 대한 첫 번째 클립, 생체 모방 과학의 이해,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연의 구조물이나 시스템을 모방해 생활이나 산업에 응용하는 과학, 생체 모방 과학. 생체 모방 과학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고 시속 603km를 주파하는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은 물총새의 부리에서 영감을 받아 앞부분을 길고 뾰족하게 디자인했습니다. 그 결과 공기의 저항을 급속히 줄여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몸에 완전히 밀착되는 전신 수영복. 이 수영복은 물의 저항을 줄여 수영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상어 비늘을 모방해 만든 겁니다. 상어 비늘에는 작은 돌개들이 있는데 이것이 물의 마찰 저항력을 줄여 더 빠른 스피드를 내게 합니다. 매끄러운 표면보단 작은 돌기들이 상어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를 피부 표면에 닿지 않도록 밀어내는 역할을 해 적은 힘으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도록 한 거죠. 연잎 또한 표면에 작은 돌기들이 많은데요. 그로 인해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표면이 젖지 않고 물방울이 굴러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잎을 모방해 물에 젖지 않는 옷과 건물의 외장 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자연을 모방한 과학기술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기가 쉬웠는데요. 생각보다 자연을 모방한 과학기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생체 모방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파충류가 있는데요. 바로 개코 도마뱀입니다. 개코 도마뱀이라면 도마뱀 중에서도 벽을 굉장히 잘 타는 것으로 알려진 그 도마뱀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코 도마뱀이 벽을 올라탈 때 미끄러지지 않는 건 바로 발바닥에 덮여있는 뻣뻣하고 억센 털, 즉 강모 때문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체 모방과학 그 두 번째 클립 개코 도마뱀 모방과학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과학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개코 도마뱀. 바로 개코 도마뱀 발바닥의 강력한 접착력 때문인데요.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에는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의 강모가 수백만 개 이상 덮여 있습니다. 또 각각의 강모는 주걱 모양의 선모 수백 개로 구성되어 있죠. 바로 이 선모들의 힘이 모여 강력한 부착력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빨판이나 끈적이는 물질이 없이도 놀라운 접착력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현재 개코 도마뱀 발바닥의 접착력을 모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서울대에서 개발한 일명 개코 테이프입니다. 개코 도마뱀 발바닥의 구조를 응용해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하는 테이프를 개발한 건데요. 개코 테이프는 LCD나 반도체 기판의 이송 장치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엔 집게나 정전기로 흡착해 옮겼지만 기판 표면이 긁히거나 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개코 테이프를 이용하면 훨씬 쉽고 깨끗하게 기판을 옮길 수 있죠. 또한 붙였다 떼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코 테이프와 함께 개코 도마뱀 발바닥에 접착력을 응용한 로봇이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은 개코 도마뱀처럼 유리병을 기어오를 수 있는 로봇 스티키봇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네, 개코 도마뱀을 모방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생체 모방 과학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체 모방 과학은 사람의 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요. 이미 인체 조직을 모방한 기술은 상당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인체 조직을 모방한다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있나요? 네,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는 조직공학용 바이오 기계 기술, 인공 달팽이관을 개발하기 위한 생체모사나 나노융합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체칩이란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클립, 생체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체의 미세한 조직을 그대로 칩 속에 넣는 생체칩. 허동은 서울대 교수는 허파과리 조직 생체칩을 개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허파과리 조직 생체칩은 허파과리를 구성하는 세포막과 모세혈관을 마이크로 크기의 칩에서 배양한 겁니다. 허파과리란 허파 속 기관지 끝에 포도송이처럼 붙어있는 공기 주머니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관인데요. 허 교수팀은 이 작은 칩을 통해 폐에서 일어난 생리학적, 병리학적 현상을 그대로 모사했습니다. 허파과리의 움직임은 물론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면역세포가 실제로 활동하는 것까지 칩을 통해 똑같이 구현해낸 거죠. 그래서 만약 생체칩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생체칩이 인체의 세포를 대체하거나 제어하는 것도 가능할 거란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또한 신약을 개발할 때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큰 폭으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기술로 손꼽히는 생체 모방과학. 자연을 모방해 신기술을 만들고 이 신기술을 이용해 자연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는데요.
가장 친환경적이자 지속 가능한 기술. 이것이 바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연을 모방하는 일에 몰두해온 이유 아닐까요? 네, 오늘 본 클립 영상 중 마지막 클립인 생체칩은 다소 생소하긴 했지만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신약을 개발할 때 비용과 시간을 큰 폭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생체칩 분야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는데요. 생체칩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서울대, 의대 등에서 생체칩 관련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생체칩이 인간의 수명 연장에 어떤 혁명을 이뤄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최첨단 과학의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다큐멘터리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입니다. 그중에서도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문학 관련 연구들을 살펴볼 텐데요. 승민 씨, 최근에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빅데이터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빅데이터란 단순하게 대용량 데이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에 초점을 둔 용어더라고요. 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거대 전파 망원경을 한 장소에 여러 개 설치해서 빅데이터를 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무한신비 놀라운 과학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천문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망원경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불의 명작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컴퓨터의 입력 장치 중 하나인 키보드입니다. 키보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를 이뤄낸 나라 뉴질랜드.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지구의 영역을 벗어나 우주의 경이로움과 신비를 밝혀내고 있는데요. 미지의 우주를 밝혀내려는 뉴질랜드의 천문학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우주를 더욱 자세히 탐구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파장을 이용하는 천체 물리학의 한 분야, 전파 천문학. 우주의 파장을 살펴보기 위해선 크고 정확한 전파 망원경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현재 뉴질랜드에선 대규모의 전파 망원경 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파 망원경이 아닌 수천 개의 전파 망원경을 서로 연결해 초대형 전파 망원경 단지 스카를 조성하고 있죠. 이 대규모 계획은 수천 개의 전파 망원경의 안테나를 연결해 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거대한 가상 안테나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때 전파 망원경의 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파 망원경이 클수록 감도가 좋아지고 아주 정밀한 세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뉴질랜드는 여러 국가와 경쟁을 벌인 끝에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밝히는 것은 물론 외계 생명체의 전파 신호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선 우주 여행을 위한 장비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캔터베리대 기계공학과의 수잔 크럼다익 교수는 극초음속 우주선 연구에 참여 중입니다. 극초음속 우주선이란 소리보다 10배 이상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주선인데요. 무려 시속 8,000km에 이르는 엄청난 속도를 가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속도를 견뎌내기 위해선 우주선의 표면 재료가 관건인데요.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는 세라믹이 있습니다. 단 유리나 찻잔의 재료로 쓰이는 세라믹이 아닌 잘 구부러지는 새로운 차원의 세라믹이 필요한데요. 게다가 매끄러우면서 열에 견딜 수 있도록 우주선 전체 표면에 특별한 코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잔 크럼다익 교수는 새로운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아직 연구 과정 중에 있지만 그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천문학 연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뉴질랜드 과학자들. 이들은 그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천문학 연구에 자신의 열정과 끈기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성과가 빛을 발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컴퓨터의 입력 장치 중 하나로 타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글자판 키보드. 키보드는 한글과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 여러 기능키를 이용해 내용을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는데요. 문자 입력은 물론 단축키를 통해 게임과 각종 시스템을 작동시킬 때 유용한 키보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는 키보드인데요. 역사 속 키보드는 타자기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자기는 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필기 수단으로 손가락으로 글자가 달린 자판을 눌러 종이 위에 글자를 찍는 기계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자기는 언제 누가 발명했을까요? (1714년) 헨리 밀이란 사람에 의해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타자기. 당시 타자기는 대문자로만 입력이 가능해 상용화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가 최초로 상용화된 건 1868년인데요. 미국인 발명가 크리스토퍼 숄즈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면 해머가 현을 치듯 자판을 쳐서 글쇠가 먹지를 때리는 방식의 타자기를 개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지만 글쇠가 엉키는 문제가 있었죠. 이러한 문제는 1873년 쿼티 자판이 개발되면서 해결됐습니다. 주로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던 이전의 자판은 글쇠가 엉키는 문제가 생겼으나 쿼티 자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알파벳을 떨어뜨려 배치한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왼쪽 상단에 QWERTY를 배열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쿼티 자판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보드의 원형이라 일컬어지는 타자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키보드들을 보면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고 또 가벼워서 휴대가 간편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단 키보드가 일정 사이즈 이하로 작아지면 타이핑을 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벤처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키보드를 개발했는데요. 크기는 마우스보다 작지만 타이핑엔 전혀 불편함이 없는 키보드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한국의 한 벤처 회사에서 만든 디지털 키보드 매직큐브. 이 키보드는 가로 3.9cm, 세로 2.9cm, 높이 7.6cm로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이 작은 장치에서 키보드 형태의 레이저를 책상 등에 쏘아줍니다.
그리고 레이저에 의해 비춰지는 키보드를 여느 키보드를 쓰는 것처럼 터치하면 되는데요. 이때 키보드의 중앙에 위치한 동작 인식 센서에서 손가락 위치를 파악하고 하단에 위치한 적외선 모듈이 다시 한번 손가락의 위치를 인지해 타자의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매직큐브는 다른 키보드에 비해 휴대성이 좋고 일반적인 마우스보다 작고 협소한 공간에서 키보드를 사용할 때 유용한데요. 단, 평평한 곳이어야 하며 굴곡이 생길 경우 오작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키보드 매직큐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미래형 키보드는 크기가 작은 것은 물론 휴대성이 극대화된 키보드 에어타입 키보드입니다. 네, 에어타입 키보드의 형태를 보면 마치 팔찌 같기도 한데요. 양손등에 팔찌처럼 착용하기만 해도 타이핑을 할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네, 어떻게 양손에 끼우는 팔찌가 키보드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쪽이 개방된 팔찌 형태로 생긴 신개념 키보드 에어타입 키보드. 이 키보드는 양손에 고리 모양의 밴드를 끼운 상태에서 마치 키보드가 있는 것처럼 치면 그 제스처를 인식해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인데요. 여기에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고감도 센서가 장착돼 있어 에어타입 키보드를 손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어느 곳에서나 타자를 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션 인식도 가능해 손의 움직임만으로도 화면을 전환시킬 수도 있죠. 단 에어타입 키보드는 처음 구입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손에 차고 기존 키보드 위에서 타이핑을 계속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학습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키보드가 없을 때도 정확한 키보드 입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키보드의 정확도는 높아지죠. 가장 대중적인 입력 장치로 문서 작성에 혁명을 일으킨 키보드. 키보드는 점점 더 작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진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술로 문서 작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키보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 미래형 키보드인 에어타입 키보드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키보드의 휴대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더라고요. 네, 에어타입 키보드, 그 이름 그대로 마치 공기 중에 타자를 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에어타입 키보드는 시제품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만약 에어타입 키보드가 상용화된다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상용화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의 명작에선 뉴질랜드에서 일궈낸 우주 관련 과학기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스카 망원경 프로젝트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현재 스카 망원경 프로젝트에 의하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3,000여 개나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개의 나라에서 2024년부터 차례로 완공된다고 합니다. 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천문학 분야에 새바람이 불 것이라 기대된다는데요. 우주의 신비를 풀어줄 스카 망원경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11월 셋째 주에는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책임질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토크쇼 수다학 시즌2. 2016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면서 실질적 수험생이 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능을 잡으려면 수학부터 잡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1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학 총정리.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전통 음식에 숨겨져 있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와 가치를 알아보고 한식에 담긴 지역적 특색을 소개하는 시간. 오전 11시 32분 한국의 맛 놓치지 마세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30년 전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보여줬던 미래의 모습과 현재를 비교하면 무엇이 이루어졌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또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만 가능했던 시간여행은 과연 현실 속에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재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됩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이야기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탐. 조선 백자의 연구와 생산의 중심지 경기도 광주. 이곳에서 만든 조선 백자는 중국 명나라의 황제나 사신에게 진상될 정도로 그 품질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400여 년간 왕실에 진상된 조선 백자 속 아름다움의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 오후 8시 한국사탐 놓치지 마세요.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8시 놓치지 마세요.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외식 시장의 IT 기술을 접목한 국내 최초의 푸드테크 플랫폼으로 국내 외식 주문의 96%를 점유하고 있는 외식 주문 중개기업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 그의 창업 성공 비결을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90년대 청춘 스타 배우 곽진영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오전 9시 45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유쾌하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11월 셋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식재료죠. 바로 달걀을 잘 고르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선 달걀은 껍질의 표면이 거칠거칠한 것이 좋고요. 오래된 달걀일수록 가벼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달걀을 흔들었을 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좋은 달걀이라고 하는데요. 달걀엔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있어서 출렁이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달걀을 보관한 지 오래되어 안에 공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리가 나는 달걀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일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달걀의 둥근 쪽에는 기실이라는 숨구멍이 있어서 그 숨구멍을 통해 호흡을 할 수 있게 둥근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보관한 달걀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신선하고 맛있는 달걀 골라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